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질랜드의 역사를 짧고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오클랜드와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와 같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태평양 남서부의 섬나라입니다. 12세기경 폴리네시아인들이 뉴질랜드에 처음 발을 디뎌 마오리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642년 유럽 탐험가 아벨 타스만이 뉴질랜드를 발견하였으며 이후 1769년 제임스 쿡 선장의 조사로 영국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1840년에는 대영 제국과 마오리 족장들 사이의 웨이탕이 조약이 체결되어 뉴질랜드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식민시대를 거치며 유럽인의 이주가 진행되었고 19세기 후반엔 금과 약무 무역으로 번영하였습니다. 1907년 뉴질랜드는 도미니언 지위를 획득했으며 1947년에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뉴질랜드는 다문화적이고 평화로운 국가로서 고유의 마오리 문화와 함께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질랜드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티모르의 역사입니다.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작은 섬나라로 오랜 식민 통치와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세기에 포르투갈이 동티모르 섬을 점령하면서 400년 이상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975년에 포르투갈이 떠나면서 독립을 선언했으나 그해 인도네시아가 침략해 강제로 병합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치열한 항쟁과 인도네시아 군의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적인 압력과 내부 갈등 끝에 1999년 유엔 감시하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동티모르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5월 20일 동티모르는 공식적으로 독립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동티모르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규모 석유, 매장량 개발 등을 통한 경제 성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역사는 고난을 극복하고 국가 자결권을 되찾은 사례로 평가받으며 국제사회는 동티모르의 평화적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티모르의 간략한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푸아 뉴기니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대략 5만 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사회와 다양한 문화권이 발달했으며 1만 여개 이상의 다른 부족과 800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합니다. 유럽인들과의 첫 접촉은 16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영국이 이 지역을 탐험했고 이후 19세기에는 영국과 독일이 이 지역을 식민화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영토는 호주가 관리하게 되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을 거쳐 계속되었습니다. 호주의 유해 통치하에 1975년 9월 16일 파푸아 뉴기니는 독립하여 주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파푸아 뉴기니는 의회 민주주의와 전통적인 사회 모습이 공존하는 나라로 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 성장과 함께 많은 사회적,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파푸아 뉴기니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 그리고 현대 세계와의 결합을 통해 독특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번 시청을 통해 파푸아 뉴기니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얀마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국가로 바간 왕조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불교가 융성하고 수많은 사원이 건립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며 미얀마는 인도의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1948년 1월 4일 아웅산 지도자의 노력으로 독립을 이루며 현재의 미얀마 연방공화국의 전신인 버마 연방이 탄생했습니다. 다만 이후 군부 독재가 시작되고 내전 및 민주화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2011년까지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으며 이후 민간 정부로의 이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군부 쿠데타로 민주적 진전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얀마의 역사는 공동체의 힘과 민주주의를 향한 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의 발전과 평화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몽골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몽골은 기원전부터 유목민족이 살던 지역입니다. 12세기에는 칭기즈칸에 의해 몽골 제국이 세워져 13세기에는 세계 최대의 육지제국으로 확장됩니다. 칭기즈칸과 그의 후손들은 중국 북부부터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말 몽골 제국은 내부 분열과 정복, 지역들의 반란으로 인해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이후 몽골은 중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초 몽골은 중국의 치세에서 벗어나 1921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몽골 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평화적으로 정치체제가 전환되어 현재의 몽골은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몽골은 풍부한 유목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국가이며 고유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오늘날의 몽골 사회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몽골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탄은 남아시아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작은 내륙국입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수세기에 걸쳐 티베트와 인도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습니다. 7세기경부터 불교가 부탄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이는 부탄 문화와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17세기에는 종교 지도자 신게 나와파가 중앙 집권화된 통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때부터 부탄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왕위는 왕원추크 기염이 오르면서 현 왕족, 왕추크 왕족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부탄은 내부적으로 안정을 찾고 왕정 체제하에 통합됩니다. 20세기 중반 부탄은 국제사회와의 점차적인 개방을 시작했고 1971년에는 유엔에 가입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부탄은 독특한 발전 모델인 국민총행복 GNH를 추구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국가 발전의 척도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8년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하며 민주주의적인 체제로 나아갔습니다. 이상으로 부탄 왕국의 간략한 역사를 마치겠습니다. 불교의 영향부터 왕조의 정착, 국제사회 진출, 그리고 민주화까지 부탄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